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4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추석 잘 쇠셨나요? 물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추석이 지난 시점은 아닙니다. 추석에 거의 코앞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엔딩 때 말씀을 드렸듯이 녹음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녹음을 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추석이 지난 한참 뒤에 이 라디오를 들으실 테니까 안부 인사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풍이 지나갔었죠. 근데 뭐 저는 사실 태풍 관련된 피해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삼아서 말씀을 약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를 통해서 박물관 초대권을 2장 이제 챙겨 오셨거든요. 저랑 딱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서 즐겁게 딱 보고 오고 집에 올 때쯤에 저녁 먹으면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뒤에 써있는 일정을 보니까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별 무리 없겠네. 9월 첫째 주경에 우리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한 1, 2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 첫째 주에 뭐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보들도 있고 비가 많이 내렸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사실 가기로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쎄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표에 정면에 써있는 그 사용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 써있는 게 7월 31일로 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정말 다행인데 간담이 좀 많이 서늘했다 이런 그 감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태풍도 없었고 비도 안 왔고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영락없이 그 표를 2장 가지고서 어머니랑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매표소 직원한테 그런 얘기 들었겠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데 아주 큰 그 망신 모면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딱 집에서 내쉬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나름대로 재밌는 일화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물건의 사용기한 혹은 표 사용기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은 꼭 사용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사운드 트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14회에서 다룰 주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이번 회에서도 저번 회와 마찬가지로 일상물을 감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의 장르를 또 찾아보니까 일상물로만 그렇게 분류가 되는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좀 다양한 분류법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원물, 두 번째가 일상물, 세 번째 판타지, 그리고 하렘이라고 하는 장르가 써있던데, 물론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아 그래 하렘에 좀 적합한 느낌이 들긴 하지, 근데 이게 하렘물인가? 하렘물인 척 하는 작품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이 살짝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수긍을 하게 되었던 그런 장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작품의 장르가 크게 네 가지로 갈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제가 준비한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개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의 메인 주제, 흡혈귀, 듀라한, 설녀, 그리고 서큐버스, 이 4명을 포함한 일부 등장인물들이 학원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이상하고 뭐 이런 작품이 다 있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데, 작품을 보고 나서의 감상이랑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래 합당한 설명이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슬슬 공개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품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생물교사 타카하시 테츠오는 타고난 마성의 남자다. 애니메이션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입니다. 서큐버스, 듀라한, 설녀, 그리고 뱀파이어.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다른 아인. 요즘에는 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개성적인 아인들과 그녀들에게 흥미를 느낀 고등학교 생물교사 타카하시 테츠오가 펼치는 조금 자극적이고 하트풀한 학원 아인 코미디. 자, 작품의 방영 당시에 상당히 이목을 좀 끌었던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이죠. 사운드 트랙 3회 때 천체전사 썬레드를 이제 다뤄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작품을 같이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굉장히 진하게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꺼내 들게 된 그런 또 측면이 없지 않네요. 단지 이제 천체전사 썬레드와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이 두 작품을 제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맥락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체전사 썬레드 같은 경우는 작품의 해당 소재를 개그의 일환으로, 코미디적인 묘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다뤄서 취급을 했다면, 이 작품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심 주제화시키고 또 거대한 담론화시켰다, 이 부분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시도적인 측면이나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역시 인상 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런데 아직 이 작품을 보지 않으셨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소개에서 언급했을 때 뭐 듀란이 나온다, 서큐버스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작품
요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적응하는 그런 적응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 아니야?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색채를 가진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인간이고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인이라고 하는 댐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걸 뜻합니다. 인간이 몬스터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들을 보유한 상태로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거나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 그 아이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뭐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두치와 뿌꾸라는 작품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작품 같은 색채가 절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괴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하하호호 즐겁게 뭐 놀고 괴로움도 느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 놓으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감이 다들 오실 거라고 보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댐이라고 하는 요소가 은유적이긴 하지만은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뭐 누가 콕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비유하고 또 묘사한 것 치고는 작품의 색채가 굉장히 가볍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특히나 저와 같은 오타쿠 계층이 '이거 너무 무거운 작품 아니야? 아 난 그런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기 꺼리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빠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의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 뭐 비스무리한 것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3가지 포인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스타트 끊어보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와 나의 과도기. 제가 이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감상평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함구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3회에서 천체전사 썬레드를 다뤘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언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요. 천체전사 썬레드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는 그 부분을 벌써 아득히 뛰어넘은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이 작품을 좀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그러한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죠. 과거에는 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풍토가 있었다면 현재는 사람들이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이고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한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리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에도 체감할 수 있는 요소가 그들은 특성이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 일정 부분의 도움을 주든지 혹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차별이라는 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추어 가야 되는 그런 필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아인들이 차별받고 멸시받았다는 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인 건데, 경찰과 중에 아인과가 존재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범죄자의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 멸시의 대상, 차별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현재는 뭐 단순히 흔적만 남아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들이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했던 옛 풍토라고 하는 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로서 이 작품에서 언급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굳이 사실 콕콕 집어서 '아, 이게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소수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누가 알려주거나 교수법으로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감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체감이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어쩜 이렇게 이 무거운 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 거를 세련되게 담아냈을까.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때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작가가 또 재미있는 점이, 그렇게 설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최대한 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설정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담아내고자 그 아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개성들이 발현되고, 그 개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같은 거나 혹은 뭐 심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좀 이론화 작업을 거치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뱀파이어 특성을 가진 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피가 모자르다고 하는 그러한 요소인 건데, 실제 우리들이 그냥 일반 사람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빈혈 정도, 그 정도의 트러블이 있는 거지, 그렇게 뭐 피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삶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이 등장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흡혈의 개념은 식사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욕이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내는 그 이론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듀랑 같은 경우, 이 캐릭터는 목이랑 몸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사실 목과 몸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웜홀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탄한 이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찬사를 역시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던 건데, 작품의 톤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쿠층에게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수자를 다루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수자라던가 장애인, 이런 거를 다루는 것보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거부감이 좀 최소화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사실 좀 톤이 무거워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상당히 멘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가벼우면서도 그거를 톡톡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과거에 다뤘던 목소리의 형태 같은 것만 봐도 왕따라던가 장애, 그 아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모든 부분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작품이 학원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작품의 배경이
학교에 치중되어 있다. 이거는 좀 호불호의 영역으로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호불호냐면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 기대했던 바는 이러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데미들이 개인적으로 부각이 되고 이들의 삶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그들의 트러블이라던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의 불합리성 혹은 그들의 신체에 관련된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엿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사실 좀 간접적으로 묘사가 많이 되고 개개인의 학생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회차들이 좀 많이 적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보시는 분에 한해서는 호불호의 영역으로 갈릴 만한 여지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작품에서 그 데미에 대한 어떤 그 묘사들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식이요. 거의 대부분이 타카하시 테츠오라고 하는 생물 교사와 데미들이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이라든가 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거는 역시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이 갈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묘사의 법 그거는 꽤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좀 세계관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외부로 데미 개개인들이 활동하는 묘사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아내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떠하셨는지요?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제목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너, 교육애니가 되지 마라. 이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작품이 분위기에 비해서 거대한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저는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위태로움을 느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제가 앞서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이 교육 애니메이션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진짜 결사반대이거든요. 이 작품이 가진 이점, 톤이 가볍다는 건데 그 톤이 가볍다는 거에 중점인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거를 아주 담백하고 밝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위 시모네타라고 하는 화장실 유머 내지는 성인 유머가 꽤 작품에 찐득하니 담겨 있다는 점, 이 점을 저는 꼽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오타쿠층에게는 별 거부감 없는 그런 매력 요소임과 동시에 그러한 가벼움을 지향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워낙에 담백하니까 그거를 오타쿠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진짜 아주 좋은 이점이라고 전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일상적인 건 빼고 시모네타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뱀파이어인 히카리가 선생님과 상담을 거칠 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흡혈이라는 게 성욕이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그것이 섹스랑 비유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희롱적인 건데 그 부분을 어쨌든 애니메이션에서 통용하는 범위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시모네타로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히카리가 듀라님 마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류되어 있으니까 연인끼리 독특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에 사실 엄청나게 선정적인 개그인 건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작품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사실 시모네타적인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작품 자체가 품고 있는 건데 애초에 성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서큐버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선생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진지한 톤으로 가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작품이 교육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약간 우리한테 비춰질 수 있을 법한, 혹은 좀 청춘물?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 게, 뭐 '우리 모두 석양을 향해 달려볼까?' 하면서 "와우."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비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러한 장면들이 곳곳에 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예로 들 만한 그 부분들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갑분싸 장면,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일단 사회에서 선녀인 유키를 뒷담화하고 있던 양아치 여성같이 보이는 그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명에게 히카리가 달려가서 일가를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냥 그거를 묵묵히 그냥 다 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별 힘을 못 쓰고 그냥 히카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꼬락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가능한 전개냐, 이거는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뒷담화를 자연스럽게 까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하면은 정론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들어먹지 않을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작품의 전개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일갈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친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러한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거는 너무 미묘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교육 애니메이션에서 누군가가 계도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약간 불호였고, 11화는 좀 전체적으로 그런 색채가 강했는데 제가 보면서 좀 벙쪘던 거는 데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 4명이 모여 앉아서 데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 내지는 토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의 맥락들이 너무 교육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좀 그 교과서적인 토론의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작가가 약간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물론 작가의 생각인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스토리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작가 내지는 제작진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긴 했는지 마지막 회 결말 부분은 다시 밝은 부분으로 좀 회귀를 해서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런 종류의 작품이 어떤 색채로 마무리되는지 잘 아시죠? 좀 심각한 분위기로 몰아갔다가 마무리를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들 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작품은 마무리 회차가 그냥 평소와 똑같은 밝은 톤의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여서 다행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작진들이나 아니면 이 작품 집필했던 작가가 약간 깨달은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 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밝은 톤으로 그런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너무 교육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으로 치중하는 거는 좀 옳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뭐 현재 아직까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패턴을 고수할 생각을 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곁들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노잼 셀렉트라고 하는 코너가 아직 우리 라디오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조명을 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대미를 이야기하고 싶어. 자, 제목으로 충분히 유추가 되겠지만 이번 포인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미에 속하는 인물들,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선호하는 대미가 누구인지 선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뱀파이어인 히카리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속성과 굉장히 상반되게 밝은 성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학생이자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아마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히카리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해내는 그런 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특성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색채가 옅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도 이 캐릭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듯한 그러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의 그 열과 성의, 희생이 따르는가를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작품이 소수자의 어떤 삶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히카리가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킨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좀 적합한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가 밝은 톤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덕분에 주변 인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작품의 색채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듀라한 쿄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캐릭터가 작품의 상징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음 이 캐릭터가 등장할 때 '아, 이 작품이 이러이러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구나.'라는 거를 단박에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활약을 했던 캐릭터거든요. 주제 전달자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일단 목이랑 몸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육체 장애인을 아마도 좀 세련된 방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한 캐릭터라는 거를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캐릭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정 장치를 필요로 하거나 많은 배려를 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색채와 임팩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말을 좀 줄여 볼게요. 자, 다음은 선녀인 유키입니다.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사회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두려움 내지는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특수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히카리와 쿄코 이 두 명과 또 어울리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된 그러한 인물로서의 묘사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캐릭터입니다. 아마 이 캐릭터는 본인의 어떤 소수자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에서 억압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숨기는 이러한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어떤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 캐릭터가 적응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짧았어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섬세하고 장기적으로 다뤘으면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가지는 위치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금방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조명을 해서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좀 새롭게 일깨우는 역할로서 소비가 돼도 괜찮은 캐릭터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리니까 캐릭터 자체의 존재감이 좀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서큐버스 사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캐릭터 특성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소수자 계열의 분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성소수자? 그분들을 좀 형상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맥락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건 뭐냐면, 소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뭐 현실의 소수자와는 그 맥락 자체가 다르지만 자신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관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좀 가슴 깊이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꽤 만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서큐버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성에게 성적인 끌림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개성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도 불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캐릭터가 아마 이 작품에 나오는 대미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캐릭터에 속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똑바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뭐 감히 평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데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 거쳐 봤는데요. 최대한 짧게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 부분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거는 짧게 정리를 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저의 선택은 어떤 분들로 채워져 나갈까요? 저는 마치 쿄코와 사토 사키의 선생님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듀라안과 서큐버스. 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애정이 좀 많이 묻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소수자의 삶이 굉장히 저한테는 뜨겁고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거를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너무 좀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작가가 이 캐릭터들을 내세워서 단독 작품을 구성해도 충분히 그 강렬한 임팩트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스핀오프 작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작가 본인이 투입돼서 진행을 하는 스핀오프는 아니고요. 인제 다른 작가분이 이제 집필을 하시는 거겠죠. 뭐 어쨌든 이 캐릭터들은 단독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의 그 목마른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하면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제가 꼽은 포인트들 잘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작품을 보면서 다룰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 작품은 사실 다룰 만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길게 좀 장시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제가 꼽은 이런 종류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구성을 해 봤거든요.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겠죠. 여러분들의 갈증 조금 더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노잼 셀렉트의 문을 또 열어볼 그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